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현대사회, 자, 49쪽의 맨 아래인데요. 요거는 좀 읽어드릴게요. 자, 장애인 복지는 세계 1차 대전, 자, 세계 1차 대전은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이 전쟁 때문에 자, 1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이제 많이 죽거나 많이 다치죠. 자,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귀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치료 보상 대책이 사실은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1919년에 임의할당제라고 해서, 자, 50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퇴역 상위 구인을 일정 비율 이상 자발적으로 고용을 유도했다. 이 아무래도 이제 당시의 군인은 비교적 굉장히 젊은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치고 왔는데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 50쪽에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자, 1921년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 자, 신체장애인의 고용 의무를 이제 정한 법률이 좀 만들어졌고, 이때 구체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우선 고용,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종업원의 인원에 따라서 의무 고용을 할 것을 이제 규정을 했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42요. 우리 저 파워포인트 자료 42번에 보면은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세계 1차 대전에 이제 엄청나게 싸웠던 나라죠. 그래서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이게 뭐 요새 말로 치고받고 싸운 거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고, 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2차 세계 대전은 규모가 늘어나죠. 거기다 이제 우리 러시아, 자,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대,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쭉 중국까지 전부 다요. 이렇게 다 전선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50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요. 자,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해가지고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 대책이 실시되었는데, 자, 2차 세계대전은 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왔고, 그 한 부분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이 때문에 이제 각 국가들은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고요. 이제 UN 같은 경우 50쪽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서 장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이때 벌써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이 정상적으로 각 국가가 이제 돌아가려 그러면 이게 당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선언이 있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71년에 권리선언, 75년에 권리선언, 자, 76년에 이제 장애인의 해, 1982년에 이제 행동계획, 그래서 2012년에서 쭉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장애인에 관련된 권리선언, 이른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언이라는 거는 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대놓고 반대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0쪽과 51쪽에 장애인 복지 역사라고 되어 있는 이제 선언입니다.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장애인은 자, 인간 존엄 존중이 권리된 인간 존엄성을 자,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권이요. 장애인의 권리는 인권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수준이나 원인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자,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권을 가진다. 그리고 최대한 먼저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선언이 돼 있죠. 자, 이거는 바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이게 우리가 뭐 예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영화가 사실 현실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다쳤고, 프랑스는 아예 독일에게 점령을 당했죠. 자, 독일은 아예 패망하면서 완전히 이제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부각되진 않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동유럽 국가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당시 소련, 자, 러시아까지, 그리고 북유럽 국가, 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전부 뭐 다 거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의 그 수가 사실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북부 아프리카죠. 뭐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이제 지중해에 맞닿고 있는 나라들까지도 뭐 난리가 났던 거예요, 당시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커지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강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52쪽이요. 자, 세계 장애인의 해라고 해서 자, 이제 그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제 약간 이제 좀 더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흔히 말해서 그 뭐 신체 말고도 심리적인 도움도 있고요. 그다음 연구 조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다음 53쪽에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은 자, 이제 82년도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긴 한데 좀 더 넓게 뭐 우리 지금 53쪽에 그 동그라미 아래에 있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가족 계획, 전염병, 산업재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세계 행동 계획을 이제 그 선언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이제 54쪽까지 쭉 보면은 자, 54쪽에 이제 맨 위에 보면은 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갑자기 동그라미 구분에 농촌 계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대한민국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자, 농촌 계몽 운동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 1980년쯤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됐고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농촌 계몽 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54쪽에 위에서 이제 그 영어 단어 하나 나오죠. 자, barrier free라고 돼 있는 거예요. barrier free는 자, 장벽을 없애자. 장벽을 무너뜨리자. 자, 그 장애인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얘기. barrier free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전 세계에서 뭐 장애인 복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듣는 단어고요. 자, 그리고 이제 54쪽에 양괄 4번. 자, 아태평양 지역에 이제 장애인 계획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 역사까지 해가지고 그 아주 뭐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사회에 이제 서양 중심의 장애인 복지의 역사인데 사실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유엔이에요. 자, 유엔이 자 국제연합에서 애초에 만약에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늦게 됐을 얘기인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그러죠. 자, 미국, 러시아, 중국, 자,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는 완전히 저 아래 있던 나라죠. 자, 그렇게 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는 비상임이사국 중에서도 뭐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입김을 강력하게 낼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사실 유엔에서 이제 많은 걸 이루어낸 거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 아주 뭐 일찌감치 동참을 한 나라에 속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정도, 좀 국제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옛날 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